네, 어제 선거 잘 보셨나요? 선거를 봤을 때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이번 총선의 참패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개표에 조작이 있으면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보수 우파 쪽의 댓글은 거의 나라를 걱정하는 것들 뿐이고 좌파 쪽의 댓글은 감정적인 조롱이나 비아냥, 틀딱 이런 거 지겨운 토착외구, 친일, 아베 이런 부류의 댓글들 뿐이에요. 한일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머리가 어떻게 되신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파 쪽의 댓글을 좌파들이 유심히 봤다면 또 나라 걱정인데 본인들은 감정적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다는 것 자체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토론에서 국어책을 읽든 불가능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던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감성에 쩌든 내로남불 행태에도 굴하지 않고 진보가 승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저는 단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저도 사실 20대 땐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바쁘던 시절엔 그 따뜻해 보이는 감성에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있는 놈들이 더 쓰면 어때라는 마음도 가졌었고요. 좀 어리석었죠. 결국엔 좌파도 기득권 중에 하나예요. 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선대들이 일궈놓은 산업혁명과 많은 발전 그 속에 살고 있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 제가 우파로 마음을 기울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파는 논리란 게 있어요. 경제지표가 설명해주고요. 비리 잘못 같은 거 물론 다 죄값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린 광우병 같은 사태에 직면했던 현실 세대이자 3, 40대이잖아요. 부모들이 일궈놓은 텃밭에서 문제없이 살고 있는 20대, 40대들 사이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헤쳐나갈 여력 없이 부모들이 짜놓은 틀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편히 살고 있었으니 무엇 하나 느끼는 것 또한 없고 그저 저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꼰대들보다 더 꼰대 같은 사람들이나 좌파가 곧 신앙심인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사실 그냥 내가 믿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남의 의견 같은 거 받아들일 필요 없어. 왜? 쟤들은 거짓은 더 쟤네들이 하니까. 실상을 알고 보면은 어느 쪽이 더 거짓 선동이 많고 더 심한지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얼마나 거짓 선동을 일삼았는지 그 한 번이라도 좀 찾아보시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어느 하나 정답인 게 없는 건 저도 알아요. 인정하고요. 그래도 애국보수인 많은 분들은 더더욱 희망을 잃어버린 총선이고 문정권 3년 동안 이뤘던 국가의 존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은 자명한 듯 보이고 걱정이 분명히 앞설 거예요. 논리와 팩트로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 우파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 거짓 선동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료를 들고 와서 경제 지표랑 함께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나요? 솔직히 중국 챙기기였어요. 자국민은 스스로가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CGN이란 제약회사에서 돈 되는 제약이 아닌 진단키트를 1월부터 회사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정부가 이거 지시한 것도 아니고 좌파 진영은 대놓고 대구, 신천지 탓이라면서 같은 국민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중국을 더 감싸고 어려울 땐 도와줘야 한다면서 중국을 혐오하지 말라고 말한 게 어디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한쪽만 지금 너무 편을 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국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저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진실에 다가설 것이라 느꼈지만 투표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아직도 조국이 잘못이 없고 조국을 왜 건드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진짜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인이나 조선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쭉 가서 결과가 어찌 되든지 저는 두고 보고 싶어요. 설령 그때도 지금처럼 그때 이명박근혜를 욕했다고 후회했다고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좌파에서 우파로 진영을 바꾸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생기지 않길 바래요. 이번에는 그냥 한번 뼈저리게 후회해보고 그래야 뭐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뭐 그때 가면 이미 많이 늦었겠죠. 이것저것 경제, 부동산, 사회의 모든 이슈에 관심을 갖는 그때부터 사람은 변하고 바뀝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나라 경제 어차피 코로나 팬데믹 이거 핑계 대지 말고 그 전부터 어떻게 됐는지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적당히 등 따시고 배부른 지금을 좀 즐기시길 바래요.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저는 이게 음모론이라고 할지언정 중국 속국으로 넘어갈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알아보세요. 조선족 게이트, 차이나 게이트 그거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뉴스에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슈화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뉴스 일면에도 정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자료가 있긴 있어요. 당신들이 욕하던 곳들 각근 전술에 비유하자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 사람들이 있을까요? 각근 전술 뭔지 아시죠? 한쪽 끈은 일본, 한쪽 끈은 미국. 이것만 떨어져 나가도 바람만 불어도 훅 불어도 그냥 알아서 굴러 넘어지는 게 남한이라고. 김일성 대왕에서 김일성이 항상 외치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망은 향후 몇 년 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 좌파들이 이 정도의 상식과 개념을 갖고 있을 줄 몰랐어요. 굉장히 많이 아쉬운 총선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미 엎어진 물인데 받아들이고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죠. 쓸데없는 주저림 진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